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더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는 최근 광산구 한 식당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초 시작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20명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밤사이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에서 7명, 전남에서 1명, 모두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광산구 월곡동 한 식당과 관련됐는데요. 이 식당과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직원 등 이 식당에 다녀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주요 사업장인 금호타이어와 이마트, 삼성전자 직원을 비롯해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서울 동대문구와 관악구 확진자의 접촉자와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도 추가되면서 어제 하루에만 광주에서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초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광주에서 하루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감염 경로인 순천 사우나 연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광주 718명, 전남 426명으로 모두 1,14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헬기 사격 진위 여부를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컸는데요.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와 그 의미를 하선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980년 5.18 직후부터 1988년 광주 청문회, 1995년 특검 조사까지 지난 40년 가까이 논란의 영역이었던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타는 감정 결과를 들었습니다. 또 5.18 이후 군이 발간한 교훈집에서 항공기의 임무 가운데 공중 화력 지원이 헬기 사격을 암시하고 이후 국방부가 화력 지원 부분을 삭제하라고 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8명의 진술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자 명예훼손 고의성에 대해서도 전 씨가 5.18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전 씨의 표현 자유가 피해자의 표현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2017년 국방부 보고서에 이어 사법부까지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과정들 속에서 새롭게 제출했던 군 기록의 대부분을 증거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좀 사법적 판결로서 더 이상 이제 헬기 사격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 선고로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는 시민군의 충돌 상황에서 벌어진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신군부의 논리도 함께 무너지게 됐습니다. 5.18 단체들은 이번 재판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결정적 계기가 될 거다. 요 이후의 과정,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일과 연관해서 전두환의 행적을 또한 밝히는 일이 바로 부각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씨는 23년 만에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만나 공항 이전 등 광주 전남이 함께 풀어야 될 상생 과제를 논의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늘 오후 전남도청에서 광주 전남 상생 발전 위원회를 열고 공항 이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합동 지원단 구성, 초광역 협력 사업 공동 발굴 등 상생 과제 34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 명칭을 무안광주국제공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라남도의 발표와 관련해 이용석 광주시장이 해당 명칭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안공항 이용자 대부분이 광주 시민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무안 광주공항 명칭에 대한 응답은 13.9%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시민 권익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오는 10일 이전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을 방임한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다 아이의 존재를 알고 뒤늦게 시신을 찾아낸 겁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7일 이곳에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발견된 곳은 냉장고 안입니다. 다른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일단 바로 과학수사 팀에서 현재 발견한 대로 그대로 다 국과수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 2명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한다는 신고가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접수된 건 지난 11일. 아동전문보호기관은 7살 난 큰아들과 2살 난 딸을 피해 아동 쉼터로 보내 격리하고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2살 난 딸의 쌍둥이 형제 1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 수색하다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43살의 아이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8월 쌍둥이 남매를 낳았으며 아이들이 태어난 지 2달 뒤쯤 어느 날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와보니 남자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이 등 쌍둥이 남매는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동 분리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생 신고와 그 외에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어머니를 구속하고 아이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12월의 첫날,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최저기온이 화순과 곡성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였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에서도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오르면 좋겠지만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남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겠지만 1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영광 7도, 장성이 9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기온 11도, 고흥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 무안 8도, 강진과 장흥, 완도 11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의 낮 기온도 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기온이 계속해서 낮을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일어난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제철소와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광양제철소와 사망자 2명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시 사고와 연관돼 있는 CCTV 화면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2차 합동 감시를 벌여 폭발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 배관이 폭발해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른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도 공장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곡성 공장 협력업체 사원 2명 이외에 곡성 공장 생산직 사원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됐다면서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의 추가 검사와 함께 공장 방역을 실시하고 공장 재가동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번 주에도 부분 파업을 이어갑니다. 기아차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는 4일에 주간과 야간조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서 30분 잔업복원과 미래차 확대 생산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주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차량 3,000대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나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에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22일간의 활동에도 최종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한 산업부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 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은 어제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SRF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